반갑습니다. 한국사의 해설의 품격 담은 사학도 해품사입니다. 자, 드디어 63회 한능검 시험. 자, 2월 11일 시험이 딱 1주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D2주 영상 이어가지고 이번에는 한능검 최종 정리 및 기출풀이 심화 전략을 여러분들에게 제공하겠습니다. 영상 혜택 관련된 구독자 혜택 공지사항 전달드리면 구독을 인증해 주실 경우에는 이런 파일을 들을 겁니다. 그래서 OX 파일은 이런 방식이고 헷갈리기 쉬운 키워드 자료는 이런 방식입니다. 자, 그리고 2023년 시험 전형 교재랑 지금 여기 추가적으로 지금 제 유튜브에 예상 유형 키워드 파일을 올렸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이 자료들을 잘 활용하셔가지고 이 영상이랑 더불어서 시험 대비를 위한 그런 제가 드린 선물들을 잘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이거 제가 오늘 촬영일자 기준으로 오늘 내로 이거 유튜브가 아니라 인스타에도 올릴 거니까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주제는 다른 거는 다 필요 없고 이것들을 종합해가지고 기출을 어떻게 어려운 문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고득점을 가르는 그 심화 문제들을 푸는 전략들을 말씀드릴 거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본 내용 시작하기 전에 이거 되게 질문 많은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은 이 난이도 예상 자체를 안 좋아하거든요. 뭐 또 유튜브 보니까 뭐 지금 난이도가 어떻게 될 거다, 아니 뭐 카페에서 뭐 이번 시험 어려울 거다, 뭐 쉬울 거다, 뭐 예측들이 많은데 솔직히 다 쓸모가 없어요. 결론부터 말하면 난이도 판단이란 거는 솔직히 까봐야 나오는 거라 그냥 예측한 사람이 맞는 거고 틀린 사람 다 틀린 거고 별 의미가 없는 짓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궁금해 하신 분도 있을 거니까 그래도 굳이 설명을 드리면 제 예상에는 약한 매운맛, 그러니까 조금 어려울 거라고 예상이 돼요. 그래서 이 근거가 지난해차가 합격률이 너무 낮았어요. 한 지난해차가 41%. 그러니까 개편 이후에 역대 최저여가지고 그거를 감안하면은 62의 급은 아닐 거라고 예측은 돼요. 그러니까 얘보다는 그래도 쉬울 거지만 그렇다고 동시에 공시를 지금 대체하는 그런 한능검의 역할 때문에 최근에 게다가 그 우평 관련된 계리직도 이제 한능검은 대체가 돼요. 그래서 그런 점을 고려했을 때 떨어지긴 떨어지더라도 이렇게 훅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한 이 정도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난이도가 크게 떨어질 것 같지는 않고, 일단 62회 때도 보이는 경향인 게 이 문화 파트라던가 통합사가 요즘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특정 시기만 내는 게 아니라 여러 시기들을 동시에 섞어내는 거. 뭐 예를 들어서 뭐 조선시대의 문화유산, 고려시대의 문화유산 이렇게 섞어가지고 단순 암기로 푸는 문제가 아니라 나름대로 좀 융합적인 사고를 요구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긴 해요. 그래서 예전보다 뭐 난 정근대사만 공부해서 합격할 거예요, 이 유형 버리고 합격할 거예요, 이런 말이 안 통하거든요. 그런 점을 고려했을 때 난이도가 떨어지긴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완전 쉽게 풀이할 수 있게 주진 않을 것 같다는 게 제 의견이에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말되 그렇다고 긴장감을 또 동시에 놓지는 말자는 게 제 의견입니다. 아무튼 근데 한 해 첫 회차는 난이도 무관하게 합격률이 평균 60% 이상이 거의 유지돼요. 그러니까 이때는 진짜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 시험을 떨어지면 내가 대학을 못 가서 재수를 해야 돼요. 내가 취업을 못 해가지고 1년 동안 취준생이 돼야 돼요. 끔찍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이때는 절박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냥 간절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만큼 합격률도 높게 나와가지고 좀 다른 회차에 비하면 합격률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좀 유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지금은 여러분들이 슬슬 기출을 들어가셔야 되는데, 일단 말씀드리면 이런 질문도 많거든요. 뭐 한 문제씩 풀까요? 아니면 한 시기씩 풀까요? 아니 지금 진도를 못 뺐는데 기출을 들어갈까요? 등 얘기가 많은데 방법은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세요. 근데 좀 그 생각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아직 뭐 기출이 40점대, 50점대 뭐 이런 분들이라면 한 이렇게 한 게 맞고, 내가 그래도 한 60점에서 70권 이상은 간다 싶으면 그냥 모두 푸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현재 수준에 맞게 천천히 따라올 사람들은 따라오고 빨리빨리 해야 되는 사람들은 좀 빨리빨리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정답은 없으니까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시고 고난도의 차 좀 제발 버리지 마세요. 이게 또 그 소리 많거든요. 아, 62회는 너무 어렸으니까 62회처럼 시험 문제 안 나오겠지 방심하시는 분들 장담하는데 63회 때 100% 망합니다. 100%.
이게 한능검 출제자 입장에서는 난이도가 쉽던 간에 어렵던 간에 합격률이 개박살이 났던 간에 하늘처럼 치솟던 간에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출제자 입장에서는 전 회차가 어쨌든 간에 나는 일단 기출에서 단 한 번이라도 언급된 거니까 이거 다시 똑같이 쓰더라도 내 맘대로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대로 판단하시면 안 돼요. 출제자 입장에서는 그냥 내가 60위에서 그냥 골라오고 싶은 거 골라오든 60회에서 골라오던 간에 어쨌든 난 기출에 있던 거 재탕한 건데 그런 배려를 해줄 의무는 없거든요, 솔직히. 그니까 내가 보는 차에서 어떤 게 연기가 될지는 저도 100%는 장담할 수 없어요. 물론 예상 문제 통해 가지고 최대한 나올 만한 걸 드리긴 했지만 그래도 가장 정확한 거는 회차 안 거르고 다 풀어보시는 게 제일 좋고 제발 문단만 하지 마세요. 지금도 해풍사님 저는 지금 문제 다시 푸는데 정답이 눈에 보여가지고 이 기출을 푸는 게 의미가 있나 싶은데 그러니까 당연히 기출 푸는 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문제 있는 키워드라던가 선지 분석도 1번부터 5번까지 완벽하게 하면은 한 회차 분석하는데 최소 4시간에서 5시간은 걸려도 모자랄 판이에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작업인데 이거를 여러분들 똑같이 제대로 분석하셔야 이게 응용되는 그런 출제 기법을 파악할 수 있는데 답만 맞추니까 당연히 기출이 그렇게 의미가 없어 보이죠. 기출 풀어 점수가 안 나오고. 그러니까 이 기출을 분석한다는 의미를 여러분들 점수 확보의 목적이 아니라 이 출제자가 활용하는 그런 키워드를 분석하는 거다. 이렇게 출제를 하는구나. 이렇게 응용을 하는구나. 그걸 파악하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 무엇보다 현재 점수에 연연하지 마세요. 시험 당일날에 점수가 오르던지 떨어지던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분들은 충분히 좋은 점수 받으실 거니까 너무 쫄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 좀 할 말 많은데 지금 시험 일주일 전인데도 아직도 한능검 경향이 바뀌네, 뭐 시험이 어려워질 거네, 뭐 시험 문제가 다 바뀔 거다, 뭐 공시처럼 나올 거다. 한숨 안 쉬고 싶어도 지금 나는 소리 너무 많은데 결론도 말씀드릴게요. 헛소리입니다, 헛소리. 들을 필요도 없는 진짜 가치 없는 소리고요. 저 이런 말까지 안 하고 싶었는데 만약 이거를 진짜 사실처럼 공지를 하는 뭐 SNS든지 아니 뭐 수험생분들이야 뭐 시험 경향을 모르니까 그럴 수 있다 가정하더라도 만약에 이게 가르치는 사람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거는 그 사람이 기출 분석도 똑바로 안 하고 공지 그러니까 이거요, 이거. 이 하는 거 구편이 사이트에서 올린 거 이것만 보고서 진짜 수험생들에게 혼동을 주는 진짜 안 좋은 짓입니다. 진짜 제가 정말 더 안 좋은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진짜 이거 하면 안 되는 짓이에요. 절대로. 그래서 아직도 지금 이 질문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저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들 시험 준비를 위해 가지고 딱 책상에다가 맛있는 음식 막 고기도 넣고 야채도 넣고 온갖 파티를 위한 정말 준비를 다 해놨더니만 갑자기 와가지고 해풍선님 고기랑 야채를 같이 먹으면 뉴스에서 보는데 바람이 걸린대요. 그래서 이거 먹으면 안 될 것 같아. 이런 소리 하고 있어요 지금 저한테. 그러니까 지금 환장하겠어요. 그래서 또 이런 식으로 달면은 또 커뮤니티라던가 아니면 뭐 SNS에다가 뭐 해품사가 누구 욕했네 이런 식으로 글이 달릴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이유를 이따 보여드리는 기출풀이를 통해서 하나하나씩 다 반박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시고 저 욕하지 마시고 왜 제가 여기 나와 있는 이 출제 방향에 대한 공지가 사실상 의미가 없는 공지인지 제가 기출풀이 통해 가지고 차례대로 지금부터 보여드릴 예정이니까 좀 이런 질문 좀 제발 제 유튜브에서 그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기출풀이의 심화 전략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다룰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다 이해 가시면 여러분들이 이 출제 방향이라는 게 이미 옛날 기출, 그러니까 2023년에 이 공지가 올라오기 이전에 이미 충분히 이 경향들을 보여줬고 여기 나와 있는 이 출제 방향을 통해 가지고 사실 이건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미 문제를 그렇게 내왔었는데 다시 한번 우리 이렇게 내는 거 맞아 재확인만 시켜주는 건데 그거를 혼동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페이지 이후로는 60위의 기출이 좀 많이 있을 거니까 만약 스포 되더라도 그냥 좀 참고하시고 그냥 왜 이거 중요한지 분석을 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려요. 자, 먼저 첫 번째 키워드 유추랑 번호 꼼수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솔직히 62의 시험 문제가 좀 어려운 게 많이 나오긴 나왔어요. 왜냐면
62회가 좀 어려웠던 이유가 신유형도 되게 많긴 했는데 약간 문화 파트라던가 인물 파트에서 난이도를 엄청나게 많이 높였어요. 그것 때문에 다들 혼동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솔직히 여러분들이 이 62회가 아니라 이제 2023년의 시험을 준비하셔야 되는 분들인데 이런 문제가 나오면 정말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그런 문제를 어떻게 조금 더 전략적으로 풀지 차례대로 다 설명드릴 거니까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왼쪽 문제부터 보면은 솔직히 이 문제보다 여러분들이 더 많이 틀린 문제가 있을 거예요. 이색 문제인데 그건 좀 이따 다룰게요. 이게 조금 더 쉬운 문제라서 설명드리면, 자, 읽어볼게요. 뭐 회원당, 보안제, 뭐 지편전 학사, 뭐 개유정란의 2등 공신, 외교정책 주도했다. 뭔가 키워드가 되게 많긴 많아요. 그러니까 힌트가 없는 건 아닌데 저는 그 생각이 들거든요. 어... 과연 이 문제에서 이 키워드를 보고서 정확하게 이 인물이 신숙주다 푸신 분들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이거를 모른다는 가정하에 얘만 볼게요. 얘. 아니면 얘만 볼게요. 자, 제가 두 가지 방법 볼 거예요. 첫 번째는 이 생물 연도를 보고서 이 인물이 활동한 시기 대충 보니까 아무리 좀 넓게 잡아도 이 인물은 조선시대 전기쯤에 활동했을 거야. 뭐 임진왜란이 1592년이니까 그래서 얘가 후반부 인물은 아닌 것 같고 전기에 활동했을 확률이 높은 인물이네. 오케이. 아니면 21번 때쯤이면 약간 좀 그런 꼼수가 있어요. 뭐냐면 1번부터 10번 때까지는 좀 고대시대, 한 16번쯤까지는 고려시대, 한 22번까지는 조선시대 전기, 한 27에서 28쯤까지는 후기. 이런 식으로 대충 가정하고 풀면 어느 정도 맞아요.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이냐면은 하는 거면 시대 순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약간 번호 꼼수 활용이 가능해요. 그럼 일단은 나는 일단 이 인물이 지금 누군지는 모르겠어. 일단 문제 같다간 파악이 안 돼. 근데 일단은 조선시대 전기 인물이라 가정하고 문제를 풀자는 얘기예요. 1번 기해예송에서 기년설을 주장했다. 송시열인데 일단 이게 어렵다 치더라도 예송은 현종식이죠. 자, 예송은 현종식이니까 너무 일러 너무 늦어 그러니까 틀렸고요. 반정공신의 위훈 삭제를 건의하였다. 얘가 그나마 조금 전기에 가깝긴 하지만 이 조광조가 활동한 시기는 여기 15세기가 아니라 16세기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시기가 안 맞고요. 향토 풍속 교화를 위해 예한 향약을 시행한 건 이황이거든요. 이황은 대체로 선조 시기에 활동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후기에 가까운 인물이죠. 굳이 따지면 중기라고 할 수 있는데 아무튼 안 맞고, 백리처가 사용한 동국지도 이건 영조 시기에 만들어진 건데 정상기가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도 따지면은 시기가 지금 후기예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이 여러분들이 선지 분석을 제대로 했다는 가정하에서 100을 공부했으면 200을 풀 수 있는 전략을 키워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 있는 뭐 3번이라던가 5번, 3번, 4번, 1번이 선지가 너무 어려웠는데 내가 기출을 풀었다면은 이 해동제국기를 저수했다는 거는 신속주인 게 이 회차 기준으로는 심화 60회에서 이게 오답으로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기출 똑바로 분석했으면 해동제국기는 신속주 키워드인 거야. 이건 알아. 근데 이 신속주는 내가 아는 걸로는 조선 성종시기 이걸 만들었어. 그럼 조선시대 전기 인물이네? 이렇게 가정하고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지 분석과 문제 키워드 분석이 중요한 이유가 이런 키워드를 정확하게 몰라서 내가 얘는 누군지 모르겠어. 근데 조선시대 전기니까 얘는 그 시기가 맞는 것 같아. 이렇게 찍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모른다고 틀리는 게 아니라 이런 사소한 힌트까지 여러분들이 좀 잘 활용해서 문제를 푸시는 게 중요해요. 이 문제의 경우에도 사실 여기서는 이 박연의 상수라던가 여민나 갖다 푸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하면 제 정규 강의에 이 박연 있습니다. 제가 안 가르치진 않았어요. 아마 강의 중에서 아마 이 박연을 다룬 게 저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저밖에 없어요. 근데 뭐 제 강의 안 봐서 모를 수 있다 쳐봅시다. 모르면 뭐 어떻게 풀 거예요. 일단 뭐 지금 왕 업적이었는데 일단 풀어봐야죠. 볼게요. 근데 이 문제도 비슷해요. 지금 이시 2번쯤이니까 이쯤이면 일단 조선시대 전기라고 가정하고 문제를 풀어도 무리가 없을 것 같다. 그 생각을 하고서 접근해 볼게요. 일단은 자, 여기 창덕궁에 신문고를 처음 설치한 건 태종이고, 여기 훈련도감 선조,
탕평비 영조, 대전통편 정조, 그리고 상강행시도는 세종인데, 일단 문제 키워드는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선지는 쉬운데 저는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20번대 초반이잖아요. 그럼 일단 조선시대 전기라고 일단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보면은 여기 있는 왕들은 솔직히 전기보다는 후기에 가깝죠. 그럼 거르는 거예요, 그냥 일단. 그러니까 나 지금 이거 모르겠어. 지금 뭐 여기는 뭐 관영매, 뭐 박연, 여민나 다 몰라. 모르면 못 풀 거 아니잖아요. 일단 풀어야 되니까 일단 버리고, 일단 번호 보니까 나 전기인 것 같아. 그러면 일단 2번, 3번, 4번은 잘라보자. 그럼 1번과 5번 남는데, 약간 이건 제가 좀 스포성으로서 말할 수 있는 거지만 설명을 좀 드리면, 이 회차, 그러니까 이 62의 기준으로 이 19번에서 나왔던 게 태종의 업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회차가 태종 문제도 되고 세종 문제도 됐었거든요. 근데 한능검에서 그런 건 있어요. 뭐냐면 똑같은 문제를 두 개 이상 내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세종대왕 업적 1, 세종대왕 업적 2, 아니면 뭐 신민의 업적 1, 신민의 업적 2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 앞에서 태종 냈으면 뒤에서 뭐 세종이라던가 성종 이런 걸 내요. 그러니까 문제를 다양하게 섞으니까 앞에서 태종 넣었으니까 얘를 두 개 내진 않겠지 했으면 이 문제까지 풀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처음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일단 모른다고 무조건 제끼시지 말고 이런 힌트들 아니면 이런 번호 꼼수라도 써가지고 그나마 정답이 될 만한 걸 찍으시라는 거예요. 그나마. 근데 이걸 잘 하려면 선지 분석이랑 문제 키워드 분석이 어느 정도는 돼야겠죠. 그러니까 기출 분석을 이렇게 하라는 의미예요. 왜? 이런 공부만은 안 되는 이런 전략적인 측면은 내가 기출을 풀면서 계속 훈련을 해봐야 이렇게도 풀 수 있구나 하는 전략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기출 분석 대처하지 마시고 이런 거 좀 기르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 사진, 그림, 자료 활용인데, 자, 이거는 여기 써 있는 이 다양한 시각 자료를 활용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솔직히 이것만 보더라도 이 시험 문제 경향이 바뀐다는 게 철저한 개 쌉소리인 게, 욕해서 죄송합니다. 아무튼 이미 옛날 기출에서 이런 게 다 보였어요. 솔직히 제가 지금 2022년 기출 가져왔지만 이거 2020년에 똑같았었고 2021년에도 이런 경향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뭔 경향이 바뀐다는지 모르겠는데 본론 돌아와서, 일단은 자, 이 한능검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시험장을 가면은 시험지가 컬러로 나와요. 그러니까 컬러 시험을 활용하니까 그에 맞춰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뭐 시각 자료를 활용한 힌트를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주려고 해요. 이런 식으로 뭐 그림을 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때 당시에 사진 같은 걸 힌트로 줄 수 있는데, 그니까 한능검은 절대평가 시험이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떻게든 힌트를 한 개라도 더 주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해요. 절대평가 시험인데 다 떨어뜨릴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러면 이런 힌트 주면은 땡큐 하고 받아 먹어야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기출을 풀어봐야 출제자 이런 식으로 힌트를 주는 거야. 물론 모든 문제가 이러진 않는데 뭐 내가 헷갈릴 만한 곳에 이런 키워드가 나와주면, 그림이 나와주면, 사진이 나와주면 되게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도 이 OECD 회원국을 보고서 여기 있는 대통령이 김영삼 대통령인 걸 추론해야 되는데, 뭐 그거 몰라도 솔직히 대통령 얼굴 좀 봤으면 얘 같다가도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힌트란 거, 이런 거. 그래서 왜 이거는 예전에 나왔던 거를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을 시켜주는 건데 뭐가 새롭고 뭐가 다르고 뭐가 출제 경향이 변하고 라는지 전 이해가 안 갑니다. 아무튼 이소 이제 그만할게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고서 이런 식으로 내가 OECD가 전두환 대통령이었나 뭐 노태우 대통령이었나 뭐 이런 식으로 헷갈릴 수 있지만 이것까지 추가되니까 이거 아무리 봐도 김영삼 대통령이잖아, 이렇게 찍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약간 사실 김영삼 대통령 좀 그런 거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뭔가 영어랑 관련된 키워드라던가 김영삼 대통령의 경우에 이름이 숫자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숫자랑 관련된 키워드가 좀 많긴 하거든요. 이거 꼼수예요. 아니면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좀 어떤 의도로 가져왔냐면, 사실 이 문제 이게 천주교 정의 구현 전국 사제 단이라는 게 뭐냐면, 얘네가 6월 민주 항쟁이랑 좀 관련된 활동을 했던 단체거든요. 근데 모를 수 있어요. 키워드가 좀 어려워요. 아니면 여기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에 관련된 박종철 열사를 보고서 풀 수도 있는데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이 민주화 운동 유형을 잘 몰라요. 근데
저는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금 한능검에서 가져온 사진이 흑백이거든요. 인생 내 컷도 아니라면 굳이 흑백 사진을 가져온 이유가 무엇일까를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 돼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능검에서 현대사를 낼 때 흑백 사진을 가져오면은 짧게는 이승만 정부부터 넓게는 전두환 정부까지를 냈을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러니까 전두환 대통령 이후인 노태우 대통령부터는 컬러 사진을 거의 꺼내오거든요.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은 흑백 나왔으면 얘네 중에 고르면 정답률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찍을 거면 조금 더 생각을 가지고 찍으라 그런 얘기예요. 차라리 찍을 거면 얘 찍지. 뭐 노태우 대통령, 뭐 노무현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이런 거 찍지 말란 얘기예요. 좀 현명하게 찍으라. 제 얘기가 그건데 실제로 보면은 제가 선지 분석을 다 해보니까 여기 네 개는 공통적으로 전두환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옳지 않은 걸 냈으니까 제가 D2주 영상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네 개를 묶어보면 전두환 대통령이고 얘만 노태우 대통령이니까 이렇게 풀 수도 있는데 조금 더 내가 근거를 확실하게 하고 싶어. 내가 선지 분석을 했는데 설마 네 개가 다 전두환이라고?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근거를 더 넣는 거예요. 근데 이거까지 보는데 노태우 대통령 시기에 흑백 사진은 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근거가 하나 플러스 1이 되면은 문제를 더 논리적으로 푸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출을 풀 때는 단순히 지식만 점검하는 게 아니라 막말로 이렇게 모르는 내용이 나와버리면 어차피 여러분들 문제 못 풀어요. 근데 틀릴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림, 사진 힌트를 잘 활용하셔가지고 조금 더 논리적으로 근거를 잡는 그런 훈련을 좀 해주시라는 게 이 의도입니다. 자, 세 번째, 핵심 키워드 집중. 이거는 최근에 그러니까 한능검이 좀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시 대체라는 게 사실 제가 2021년까지만 하더라도 에이 그렇게까지 여파가 없는 것 했었는데 솔직히 저도 2022년부터는 그 여파가 있는 게 맞는 것 같다고 좀 생각을 바뀌게 했었거든요.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이 두 문제를 보면 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뭐냐면 어 정답 키워드에서 난이도가 엄청나게 높은 것들을 몇 개 가져와요. 물론 이런 거 틀린다고 해서 뭐 1급을 못하고 그런 건 아닌데 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무지성으로 그냥 정답 키워드 난이도 높여버리면 다 틀릴 건데 한능검의 취지를 너무 왜곡하는 거 아닌가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출제자가 그 나름대로의 그 보완책을 동시에 제시하기 위해 가지고 쉬운 키워드를 동시에 선지에 배치해가지고 나름대로 이걸 보고서 답을 유추할 수 있게 주는 게 있거든요. 뭔 얘기냐면 왼쪽 문제부터 보면은 정조가 정치적 이상을 담아서 축조했다는데 그러면 일단 정조 시기의 문화유산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뭐 수원화성, 배다리, 그리고 뭐 거중기 같은 거 이런 거 고르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 행궁이랑 장용영, 이 장용영의 외형이 수원 화성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보고서 화성인 걸 추론하는 게 어렵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그런 얘기 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는 한마디로 화성 관련된 건데 지금 이 두 개를 보면은 이 단순히 문화유산만 넣는 게 아니라 궁궐까지 섞어가지고 약간 조금 더 다양한 유형을 섞으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보여요. 그러니까 이거는 궁궐사를 모르면 소거가 완벽하게 안 되는데 기역의 경우에는 덕수궁이고 디귿의 경우에는 경복궁이거든요. 그래서 얘네를 보고서 어차피 화성이랑 관련이 없으니까 이렇게 푸셔도 되긴 하는데 만약에 내가 궁궐사로 공부를 안 해가지고 이걸 모른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아까 말했듯이 정답은 니은이랑 리을인데 뭐 이걸 모르신 분들은 없을 것 같으니까 이건 설명 뺄게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포르 공신론 내가 수원을 화성을 안 가보면 이거 모를 것 같은데 싶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포르 공신론 이게 뭐냐면 대충 성이 있으면은 이따 치면은 뭐 이런 식으로 방어 시설 같은 거 하는 게 이거예요. 이게 포르 공신론 이런 건데 결론부터 말하면 이게 초급 기출에 있었긴 했어요. 초급에. 근데 우리가 뭐 한능검 하나 대비하겠다고 초급 기출까지 볼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이게 뭔 개소리지? 라고 느꼈을 수는 있는데 제가 보고 싶은 거는 얘가 아니라 얘를 말하는 거예요. 얘. 뭔 얘기냐면 우리 정말 초단순하게 생각해 봅시다. 성이 뭐 하는 곳이에요? 성? 뭐 지금은 뭐 관광장소 쓰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성, 캐슬 우리가 뭐 게임 같은 거 하면은 성을 왜 쌓아요? 뭐
관상용은 아니잖아요. 뭐 장식용도 아니고. 성의 기본적인 목적은 방어예요, 방어. 그 정도는 좀 게임만 했어도 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어차피 한능검은 오류가 있는 선지를 안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무조건 맞는 선지인데, 내가 이건 모르더라도 어차피 이 화성이 어떤 성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방어의 목적을 가졌기 때문에 성이니까 뭐 방어 시설에 있는 거는 뭐 어색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판단을 할 줄 알더라도 문제 푸는데 무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 키워드가 그럴 수도 있지만 선지에서도 괜히 여러분들 봐봤자 모를 만한 거에 집중하지 말고 조금 더 쉬운 거, 성은 방어 목적이다,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솔직히 이 정도는. 그러니까 이런 포인트 조금 더 주목해 보자는 거예요. 조금 더 어려운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자, 이 문제는 시무 10쪽을 보고서 최치원인 거 고르는 거 어렵지 않아요. 뭐 여기까지 안 되시는 분들은 없을 텐데, 아마 그 이 문제에 대한 선지 분석이 되신 분들은 고민을 좀 했을 거예요. 일단 2번이랑 3번이랑 이 5번까지는 그래도 공부를 하신 분들은 좀 소거가 됐을 텐데, 예선지가 진짜 난이도가 높았거든요. 얘가 어려워요. 일단 제가 모른다고 가정해볼게요. 일단 원칙이긴 한데, 일단 모른다고 가정하고 문제를 풀면은 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최치원을 고른 건데 1번과 4번 중에 고민해야 돼요. 근데 이 문제는 아까보다 더 어려워요. 뭐 해인사 묘계상 닦기, 이게 뭐 개 쌉소리인가 싶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한능검이 난이도 어려지면서 이런 식으로 선지에서 우리가 교재만 봐서는 알 수 없을 만한 키워드들을 좀 가져오거든요. 물론 이런 게 기출에서 연기가 된 것도 있는데, 제가 아는 걸로는 이게 기출에서 연계된 게 한 고급 37회예요. 뭐 고급 37회까지 풀 거 아니시잖아요. 우리 그런 시간 없어요 지금. 그러면 어떻게 풀 거냐? 얘 제껴요. 어차피 뭐 봐봤자 모를 만한 걸 왜 보세요. 근데 그건 있거든요. 뭐냐면 신라 말의 사회상, 최치호는 통일신라 인물 아닌가요? 아니, 그러니까 통일신라든 간에 뭐 그냥 신라든 간에 어쨌든 간에 신라라는 사실이 변한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통일신라도 신라는 신라예요. 근데 최치호는 통일신라 하대의 인물이니까 사실상 신라 말의 인물인 건 맞잖아요. 그러니까 얘에 집중했으면은, 얘 이거 모르더라도 뭐 최치호는 거의 말기에 산 인물이니까 무리 없는 것 같은데 찍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모른다고 못 푸는 게 아니라, 출제자가 이게 어려운 키워드를 넣어 놓더라도 쉬운 이런 힌트 같은 걸 넣어놔가지고, 야 근데 이 정도는 니네도 유추할 수 있잖아 하는 그런 힌트를 남겨놔요. 그러니까 객관식 시험이란 틀을 좀 활용하셔야 되는데, 그냥 모르는 거 나온다고 또 이런 거 모르는데 문제를 어떻게 풀어요? 하시는 거예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출제자가 숨겨놓은 이런 힌트 같은 거를 여러분들이 좀 잘 파악하시는 훈련을 좀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자, 다음으로는 의도적 소구법 유형인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1년에 한 번 정도는 출제자가 쓰는 기법인 것 같거든요. 이게 뭐냐면, 의도적 소구법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어떤 키워드 A가 있어요. 근데 이 키워드 A를 보면은 뭐 1번의 사례가 될 수도 있고 2번의 사례가 될 수도 있는데, 나머지 선지 4가지를 모두 소거하면은 둘 중에 한 개만 나오게 선지를 구성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뭔 얘기인지 이해가 안 될 수 있으면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릴게요. 이 문제를 보면은 여기 있는 하륜이라던가 육조에서 짓게 한다. 그러니까 이 육조에서 짓게 한다는 말이 나오면 크게 태종이라던가 세조를 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선지 내에서도 뭐 태종 선지가 나올 수도 있고 세조 선지도 나올 수 있는데, 그 두 개 중에 한 개만 선지를 주고 나머지는 소거를 해가지고, 얘 지금 왕이 뭐 내가 태종인지 세조인지는 모르겠는데 소거를 해보니까 태종이 나오던지 세조가 나오던지 하나로 딱 떨어지게 내주는구나. 그거를 내는 게 의도적 소거법 유형이에요. 보여드릴게요. 자, 금속활자인 갑인자 시작하였다. 세종이고, 자, 훈련도감 선조, 초계무신제 정조, 그리고 경국대전 성종, 그리고 사가도 독립이 태종인데,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사실 이 문제는 이걸 보고서 태종을 골랐어야 되는데, 일단 모른다고 가정을 해보자는 거예요. 일단 몰라. 모르면 일단 선지를 다 적어봐요. 그러면 지금 나머지 1번, 2번, 3번, 4번은 여기 둘 중에 한 명도 해당되지 않는데, 내가 다 소거를 해보니까 지금 얘가 태종인지 세조인지는 모르겠는데 다 소거를 해보니까 그래도 얘는 있네. 이렇게 소거법을 통해가지고 풀게 일부러 출제자가 유도를 시키는 문제 스타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 문제의 경우에도
이왕전화 국장의식이란 말이 나와 있는데 이 문제를 보면은 뭐 고동이라던가 순종이 될 수 있으니까 이 둘 중 한 명이 나와야 돼요. 근데 13도 창의군이 서울 진구 났죠. 이건 개항기 시기니까 시기가 안 맞고 독립의금부랑 얘네 관련 없습니다. 국채보상운동도 개항기니까 관련이 없고 척하비는 개항기 전기니까 더 관련이 더더더 없겠죠. 근데 민족유일단 운동 일환으로 신간회가 창립된 거는 이 60만세 운동이랑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역시 이거만 봐서는 3.1 운동인지 60만세 운동인지 구별이 안 돼요. 근데 내가 다 속을 해보니까 그래도 얘는 포함이 되네. 그걸 찍으란 얘기예요.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분석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출제자가 일부러 속어를 유도해가지고 너가 속어만 제대로 할 수 있으면 어차피 두 개 중에 한 개는 나가 떨어지게 됐으니까 잘 찾아봐 하는 유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정직하게 풀어봤자 못 풀어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그니까 그 속어법을 제가 기를 하는 게 이런 문제 스타일이 나올 수도 있어가지고 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농락당하지 말고 그냥 출제자가 이 문제를 낸 의도에 맞게 그냥 푸시면 됩니다. 다음은 두식이 사이 유형 풀인데 여러분들 이 유형 되게 어려워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두식이 사이 유형은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능검처럼 국가기관에서 만드는 시험에서 단순하게 연도만 암기해서 풀 수 있는 문제를 내면은 절대로 통과가 안 돼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인과관계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 인과관계를 분석하는 틀이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 가해 사건을 계기로 선지의 사건에 영향을 주던지 선지의 사건을 계기로 나의 사건에 영향을 주었다. 이런 흐름이 나오거든요. 자, 뭔 얘기인지 설명드릴게요. 자, 일단 가해 사료는 이 수업 연한이 4년인 거 보니까 1차 조선 교육령이고 그리고 나는 경성제국대학 지금 관련된 게 나왔으니까 경성제국대학이 처음 설립된 1924년이거든요. 근데 그러면 지금 이 가해 사건을 계기로 선지에 뭔가 영향을 줬던지 선지 중에서 뭔가 얘한테 영향을 준 게 있어야 되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이 왼쪽에 있는 문제는 여기에 해당돼요. 뭐냐면 이게 정답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한능검이란 거는 단순하게 연도만 외워서 풀 수 있는 문제를 주는 게 아니라 이 틀 내에서 무조건 연결되는 흐름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의 의도는 뭐냐면 이 밀립대학 기성회라는 게 창립돼가지고 밀립대학 설립운동, 그러니까 우리만의 고등교육 기관을 만들자는 움직임이 있으니까 일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야 니네가 뭐 그런 걸 만들어 내가 만들어줄게 하면서 세워진 게 경성제국대학, 현재 서울대학교죠. 그래서 이걸 보고서 이 한능검이 이 밀립대학 설립 운동을 탄압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걸 세웠다는 그런 인과관계를 낸 게 이 문제의 의도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이 역사의 흐름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왜 출제자가 이런 식으로 문제를 만들었는지 그게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우측 문제의 경우에는 자 김종직의 조의제문, 자 김종직의 조의제문은 무오사화랑 관련된 키워드죠. 연산군이 그 세조부터 이어지는 연산군의 계보를 간접적으로 깠다는 게 조의제문의 비판이니까 무오사하고, 자 밑에 있는 거 여기 진성대군, 이 진성대군이 후일의 중종이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중종 반정 관련된 거 낸 건데 제가 일단 설명 안 드릴게요. 근데 이 문제의 경우에는 이 문제도 똑같네요. 이 문제도 선지의 사건을 계기로 나의 사건에 영향을 준 건데 왜 그러냐면 자 연산군 시기에 무오사업을 일으켜요. 이 엄마가 죽은 원수를 갚겠다고 해가지고 갑자사업을 일으켜요. 그래가지고 연산군이 빡쳐가지고 신하들 다 그냥 갈아 엎어버리니까 신하들 쫄아가지고 지금 임금이 빡쳐가지고 정치가 혼란하고 민세는 도탄에 빠지니까 이 중종을 세워가지고 빨리 지금 왕을 갈아 엎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갑자사화를 계기로 저 정신 나간 놈 빨리 쫓아내자 하면서 중종 반정이 일어난 흐름을 낸 게 이 문제의 의도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 출제자가 왜 굳이 이런 흐름을 가져왔나 그게 이해가 안 되시면 문제를 못 푸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그냥 대충 아무거나 가져온 것 같아 보이지만 나름대로 흐름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솔직히 이런 것도 헷갈리기 쉽거든요. 그러면 이 인과관계를 제대로 파악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훈련이 제대로 돼야 이런 시기형 문제를 풀 수 있는 거니까 그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두 번째로 나오는 두시기 유형의 풀이는 이 가시기랑 나시기를 주고서 출제자가 땡땡 시기를 의도했던 건데, 이건 그냥 문제 설명드릴게요. 먼저 왼쪽 문제부터 보면은, 자, 정우회가 선언서를 발표해가지고 민족주의 세력과 민족주의 세력과 관계를 구축한다. 이 사회단체가. 그러니까 민족주의, 그러니까 그 중에서 비타협적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의 연합의 필요성을 말한 정우의 선언이 이때 나온 거고, 밑에 있는 내용은 이 신간회에서 해소 문제를 논의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냐면, 가해 시기에서는 이 신간회가 설립되는 배경이 나온 정우의 선언을 말하는 거고, 여기서는 지금 이 단체가 설립되자마자 해소된다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가해 시점은 시작이 되는 거고, 뭐 다른 말로는 배경이 될 수 있겠죠? 배경이 될 수 있고, 여기의 시점은 결과 내지는 뭐 종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럼 뭐겠어요? 자, 이 시점 배경이야. 이 시점은 결과야. 그럼 이 시기엔 뭐가 들어가야겠어요? 당연히 진행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배경, 진행, 결과. 이거 우리 뭐 문화작품만 봐도 알 수 있는 건데,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지금 이 시기에 설립되는 거는 신가한해가 설립되었어. 근데 이 시기에는 신가한해가 해소되었어. 그러면 이땐 반대로 뭐겠어요? 신가한해가 활동하던 시기에는 뭘 했었냐? 대표적으로 광주 학생 항일 운동에 진상 조사단을 파견해가지고 지원했다. 이거 광주 학생 항일 운동 키워드 되게 잘 나와요. 그러니까 땡땡 시기를 원하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가시기랑 나시기 줘가지고, 그럼 이 시기에는 신간회가 활동하던 시기에는 어떤 역사적 사실이 있었어요? 그 시기가 이게 해당되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엮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고, 우측 문제의 경우에는 여기 태평양 지역 방위선은 뭐 얄류샨 열도에서 일본을 거쳐 오키나와 필리핀 굴도로 이어진다는데, 이게 뭐냐면 미국 그 국무장관이 발표한 에티슨 라인이고, 자, 미합진군의 군대가 우리나라 영토에 배치된다. 이거는 뭐냐면 한미상호 방위 조약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이 에티슨 라인의 경우에는 이 6.25 전쟁의 명분 정도는 되는 배경이라 할 수 있고, 이 한미상호 방위 조약은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자, 에티슨 라인은 배경이야. 얘는 결과야. 그럼 뭐겠어요? 이 사이는 그럼 6.25 전쟁 시기에, 그 6.25 전쟁이 진행되던 시기에는 그럼 어떤 일이 있었나요? 그걸 찾는 거거든요. 여기 있는 전쟁 종결 직접 발생한 방공 포로 석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시기 사이 문제 유형은 그냥 출제자가 그냥 뭐 지 끌리는 거 아무거나 골라오는 게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의 인과관계가 무조건 먹히는 걸 가져오거든요. 그래서 왜 굳이 출제자가 이 두 개를 가져왔는지 그 의도를 파악하시는 게 정말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테마사 유형의 원리인데, 이건 다른 말로 하면은 통합사를 할 수 있거든요. 통합사. 그러니까 이 문제도 따지면 아까 보여드린 그 출제 방향에서 문화 분야의 비중 강화를 할 수도 있고, 전근대와 근현대 균형 있게 출제하면서 시대 통합 문제를 많이 출제한다. 이 원칙에 맞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스타일이 좀 보였었던 게 56회 이후로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계속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출제 방향 바뀐다는 게 말도 안 되는 소리가 하지만, 이미 56회 때부터 밑밥을 충분히 깔았었고, 그걸 재확인한 게 저 출제 방향이니까 제가 시험 문제 안 바뀌어요. 그냥 본론 돌아와서 밑줄근 이 성곽이라는데, 이런 문제가 진짜 여러분들이 교재만 봐서는 절대 못 푸는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근데 솔직히 그 생각은 들거든요. 뭐 한성부라던가, 여기 지금 안 보일 수 있는데 뭐 사대문이 나오면은, 그 서울 사시는 분들은 그래서 여기 있는 게 서울에 있는 성,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뭐 수도성, 이 정도는 유출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거까지 못 가더라도 그냥 이거 서울에 있는 성곽 아닌가? 얘까지만 갔어도 충분해요. 얘까지만 갔어도 얘. 그러면 내가 얘만 가지고 문제 풀게요. 개국 초기에 정도전 등이 설계였다. 자, 조선시대 수도는 한양, 서울이에요. 그러면 수도에다가 뭔가 정도전이 뭐 설계했다. 뭐 그렇듯해요. 오케이. 두 번째, 도성 조축도감이 축도되었다.
뭔 개소리죠 이게? 몰라요. 근데 솔직히 저는 그 생각은 들었거든요. 솔직히 저도 부끄럽지만 이게 시험장에서 이 키워드를 알진 않았어요. 몰랐거든요. 근데 저는 어떻게 풀었냐면은 이 성곽을 보고서 이거 일단 도성인데, 그러니까 수도성,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성인 건 알았거든요. 그냥 이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도성 연구됐으니까 일단 맞는 것 같아. 세모. 세 번째, 후금의 침입에 맞서 정봉수 항전하였다. 자, 이건 용골산성인데 얘는 솔직히 기출을 풀었다면 알아야 돼요. 얘를 몰랐다는 건 반성해야 되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용골산성의 경우에 정묘호랑 관련된 건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지금 서울에 살아요. 근데 지금 후금이 침입을 했다는데 지금 여기는 서울이잖아요. 그러니까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서울까지, 그러니까 수도까지 적군이 쳐들었으면 그 전쟁은 망한 거예요. 당장 저게 그 칼이 지금 내 목에 있는데 이걸 항전한 곳이라 표현할 수가 없거든요. 물론 이 용골산성 여기도 훨씬 더 위에 있긴 한데 뭐 그런 거 모르더라도, 야, 수도성까지 적군이 쳐들었다는 거 역사도 다룬다? 하는 거에서 좀 이상하거든요. 그럼 일단 얘는 제끼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조선시대 축성 기술, 뭐 도시 정비 계획 이런 거 보면은 일단 그 얘는 지금 성과 관련된 거니까 뭐 축성 기술, 도시 정비 계획 이런 거는 그럴듯해요. 그러니까 제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런 거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아닐 것 같으면 골라야 되거든요. 어차피 출제자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100을 하던 간에 1000을 하던 간에 뭐 100일, 1002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모를 만한 거 한 개는 무조건 가져올 거예요. 그 뭐 틀리실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진짜 내가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 일단 제껴요. 어차피 그런 거는 정답이 많이 나와봐야 한 문제에서 두 문제밖에 안 나와요. 진짜로. 그래서 조금 근데 그런 생각 들거든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한능검이 이런 식으로 조금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제를 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도성이니까 정묘호랑 관련된 것은 아니겠지. 이렇게 좀 유추를 시키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런 걸 잘 고르시는 훈련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우측 문제의 경우에는 우리 역사 속의 여성들인데, 이런 문제 따지면 통합사예요. 지금 보시면 여기 있는 문제들이 지금 뭐 고대 시대의 인물도 있고 조선 시대의 인물도 있고 일제감정기식의 인물도 있거든요. 그냥 이런 식의 통합사가 이미 작년 기출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경향 나온 건 변함이 계속 없습니다. 제발 없어요. 근데 약간 좀 그런 생각 들거든요. 뭐 여기서 뭐 김만도, 뭐 남자연님 정도 알 수 있을 것 같고, 강두룡, 이빙호가 모를 수 있거든요. 근데 약간 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런 문제를 보면은 일단 선덕여왕이랑 뭐 이거는 알 것 같아요. 얘까지는 괜찮을 것 같은데 여기부터 소거가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근데 좀 그런 생각은 들어요. 뭐냐면 살림을 학문화했대요. 살림, 가정살림, 가정살림에 대한 학문화했으니까 가정생활의 지혜를 담았다. 살림 학문화. 이게 뭔 얘기냐면 출제자가 가끔씩 이런 식으로 어려운 문제를 내더라도 이 좀 출제자가 준 힌트만 주면은 충분히 이렇게 유추를 해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를 좀 줘요. 김만도 자선가, 자선가니까 재산을 기부했다. 그래도 돼요, 얘도. 자, 근데 보시면 노동운동가, 노동운동가니까 임금 삭감에 저항했다. 얘도 그럴듯해요. 근데 마지막으로 의열투쟁을 전개했다는데 기관직 광복을 발행했다? 지금 당장 싸워도 모자랄 판에 뭘 발행하고 있다고? 얘는 좀 이상한데?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능검이라는 시험은 어떻게든 간에 여러분들에게 힌트를 주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 나오면 틀리지 말고 출제자가 뭘 숨겨놨는지 이렇게 좀 유추를 해보는 훈련도 좀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고난도 인물 유형 풀이를 다루고 이번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왼쪽 문제는 지난 시험이 끝나고 이 문제가 논란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 인물이 나왔다고 해가지고 논란이 될 정도로 그렇게 마이너한 인물은 솔직히 아니거든요. 이 고려시대 말을 이해하기 위해선 이 인물은 진짜 메이저한 인물인데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 했다고 이 시험 문제가 뭐 그런 걸 했다, 뭐 공시청 냈다,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너무 많은데 그 정도 인물은 아니에요. 일단 결론부터 말하면. 근데 뭐 모를 수 있잖아요. 근데
일단은 이 문제를 풀려면 이 모근을 보고서, 그러니까 사문이라는 인물이 크게 여기 나와 있는 모근 이색이랑, 그리고 포은 정몽주랑 야은 길재 또는 뭐 이승인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이거 모르면 이 문제는 틀렸을 수도 있지만, 약간 저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이 문제는 그러면 뭐 각 인물 호까지 다 외워야 문제를 풀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맞죠? 그니까 이거만 갖다 못 푸니까 제가 그럼 난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 이곡의 아들이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인물이 이런 힌트가 나오면은 첫 번째로 인물의 성씨를 되게 많이 보거든요. 뭔 얘기냐면, 자, 이 인물 한마디로 이 이곡의 아들이, 그러니까 이 인물, 그러니까 이곡의 아들인 이 인물께서 탈룰라를 하실 게 아니라면은 이 인물의 성씨는 이 땡땡이겠죠. 이곡의 아들이니까 뭐 탈룰라를 하실 게 아니라면 뭐 이 땡땡이겠죠, 당연히. 뭐 김씨, 박씨 아니겠죠, 당연히. 그러면 일단은 나는 이 인물이 이 땡이든 이 땡땡이든 일단 가정을 풀게요. 1번 여공패설과 사략을 저술한 거 이재현. 일단 얘는 뭐 괜찮네요. 오케이. 삼국사기 편찬했다. 김부식 자르고요. 문헌공도 설립했다. 자르고요. 최충이니까. 수선사교사 지씨 더 자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지 분석을 제대로 했다면 솔직히 2번, 3번, 4번 고르신 분들은 반성해야 돼요. 이거는 문제에서 주어진 힌트를 제대로 파악을 안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곡의 아들인데 왜 김씨, 최씨, 지씨를 골라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 성균관 대상이 되어서 전몽주 등의 학과 선거했다. 얘를 모를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일단 찍을 거면 그래도 최소한의 50%의 확률을 찍어야지 20%의 확률을 찍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전 좀 그 생각이 있거든요. 뭐냐면 이 인물은 고려시대 말이란 인물 힌트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 문제처럼 이 문제도 시기랑 관련된 키워드가 있어요. 근데 솔직히 18번쯤 가면은 진짜 말 그대로 고려시대 끝의 인물이에요. 끝에. 근데 정몽주의 경우에도 고려시대 말의 인물이에요. 그러면 이 이재현이랑 이 지금 누군지는 모르시겠는데 이 인물 두 개를 비교해보면은 이재현이랑 정몽주를 비교하면은 얘가 당연히 조금 더 후반부예요. 그러니까 이 시기를 보고서 그래도 정몽주가 조금 더 후반부에 가깝지 이렇게 찍자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문제 뭐 모근을 몰랐다 아니면 성리하게 보고 몰랐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문제 틀렸으면은 이런 출제자가 준 힌트를 더 종합적으로 못 보신 거예요. 물론 이게 솔직히 영상을 보고서 직접 훈련도 해봐야 늘 수 있는 거니까 못해서도 괜찮아요. 근데 앞으로 우리가 준비하는 시험에서는 이런 훈련도 꼭 하셔야 조금 더 문제를 정확하게 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제자가 가끔씩 이런 문제를 낼 때 정확한 힌트를 주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유추해서 풀 수 있는 문제를 앞으로 더 내려고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런 거 읽는 습관을 좀 들이셔야 문제를 좀 쉽게 풀 것 같습니다. 자, 우측 문제의 경우에는 어... 여기 있는 뭐 3인 배지라던가 뭐 미국인 이거 최근에 62 기준에 나왔던 인물인데 이 인물 헐버트고요. 그리고 영국인이고 김구 등의 상하이를 갈 수 있게 도와준 이 인물 같은 게 영국인인 루이스 쇼거든요. 근데 일단 뭐 기억은 최근 기준 풀어보신 분들 알 테니까 설명 안 할게요. 근데 그런 거 있거든요. 뭐냐면 지금 광의원 설립을 주장한 알렌이랑 여기 이화학당 설립한 스크랜튼 같은 경우에는 공통적으로 미국인이에요. 근데 제가 얘를 모른다고 가져간다면 지금 니은이랑 리을은 미국인인데 얘는 영국인이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은 답이 될 수가 없어요. 나라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에서 주어진 힌트를 좀 다채롭게 보는 훈련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키워드 보고 딱 푸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도 키워드예요. 이런 것도. 그러니까 힌트를 단편적으로 보지 말고 좀 종합적으로 보시는 훈련이 필요한데 여기에 제가 추가로 좀 꼼수를 드리면 잘 들으세요. 가나 인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나를 이렇게 묶고서 플러스로 인물형 문제를 이런 식으로 박스형 문제로 만들었으면은 정답이 1번이나 5번이 될 가능성이 매우 낮아요. 왜 그러냐면 이 한능검이란 시험은 어쨌든가 이 시험이란 제도를 통해 가지고 가의 인물의 업적도 이렇게 알리고 나의 인물의 업적도 이렇게 알려야 되는데
1번이나 5번을 내버리면은 이 인물의 업적이 잘리던지 얘의 업적이 잘려버려요. 그니까 그럼 사실상 얘네는 뭐 나와버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1번이나 5번이 나와버리면. 그러니까 얘의 업적도 알리고 얘의 업적도 알리고 해풍선이 저는 알고 싶지 않은데요. 아니 그건 여러분들이 알고 싶지 않은 거고 출제는 알려주고 싶대요. 출제도 이만 맞춰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면 차라리 2번, 3번, 4번 중에서 찍는 게 정답 확률은 더 높을 거예요. 보통은 2번, 3번, 4번 중 정답 나오니까 그렇게 찍으시는 게 훨씬 나을 겁니다. 자, 세 번째. 이 문제의 경우에도 답이 좀 어렵었거든요. 왜냐하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문제는 3번과 5번 때문에 많이 낚였어요. 사실 이 흥사단이란 키워드를 보고서 이 인물이 안창호인 걸 추론한 게 어렵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속어를 보면 한국통사 박은식, 여유당도서 정인보 얘네들 패스할게요. 그리고 이 스티븐스 사살은 장인환 정명훈인데 이 3번 선지 인물이 안희재님이에요. 근데 이 키워드가 심화 52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따지면 기출 연계긴 한데 얘도 어려운데 정답 선지도 어려웠어요. 근데 약간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인물 유형이더라도 우리가 아까 배웠던 거 있잖아 이거. 조금 더 핵심 키워드 집중해보자. 그러니까 저는 그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뭐냐면 이 안창호란 인물이 이 내무총장 겸 국무총리 대리를 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았어야 이 문제가 풀렸을까? 라는 의문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 제꼈어요. 근데 솔직히 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출제자가 더럽게 치사하게 이 인물은 내무총장이 아니라 국무총장이야 아니면 대통령이야 이런 걸로 낚시를 유도할 정도 양아치는 아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고서 얘는 알잖아. 얘는 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한국어 공부하는데 모르시는 분은 아 다시 공부하십니다. 아무튼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안창호님이 활동했던 거 정도는 알아야 돼요. 왜냐면 대표적으로 국민대표회의, 개조파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그러면 이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 인물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활동한 거 알았으면 그래도 나름 메이저한 인물인데 하지 않았을까? 이 정도만 갔어도 많이 간 거예요. 물론 이 3번 선지도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연결이 되기는 되는데 그래도 안창호님 그 정도면은 조금 이 키워드가 좀 더 가깝겠죠. 이렇게 조금 더 명확한 거. 얘는 솔직히 잘 모르잖아요. 솔직히 이 백산상해를 제대로 아시는 분들 별로 없을 거예요. 어려운 키워드인데 굳이 이렇게 어려운 걸 꽂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메이저한 거 이런 걸 보시고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래도 조금 더 가능성이 높을 만한 곳에 이렇게 찍기만 하더라도 정답률이 높아져요. 마지막으로 이 문제의 경우에도 이 문제 김병도님 교재 영대 또 이런 소리 많을 거거든요. 근데 전 이런 문제가 되게 좋은 한능검스러운 문제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한능검스러운 문제를 풀려면 이런 문제가 앞으로 많이 나와야 여러분들 점수를 잘 먹을 수 있거든요.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자 의거 관련자 변호 진상조사위원 그리고 사법부장 공통적으로 지금 키워드를 보면은 여기에 있는 키워드가 법이랑 관련된 키워드인 걸 알 수가 있거든요. 법이랑 법. 그니까 지금 이분이 뭐 하는지 모르겠어. 근데 공적을 보니까 법이랑 관련된 활동을 한 거는 알겠어요. 법이랑 관련된 건. 근데 정답 선지를 보니까 여기 대법원장으로 취임했다. 그리고 사법부장까지 할 정도면은 그래도 대법원장까지 들어가는 게 어색하진 않을 것 같아. 이렇게만 찍어서도 진짜 만점 풀이에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한능검이 이런 식으로 변호, 진상조사, 사법부장 해놓고서 응, 얘 대법원장 아닌데 이런 장난까지 칠 정도 쓰레기는 아니에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나름대로 제가 한능검을 유출한다는 게 이 정도는 풀 수 있게 힌트를 지금까지 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출제 경향에서도 이미 옛날에서 이런 경향 보여줬었는데 뭔가 새롭게 달라지고 뭔가 변화할 건 없을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 기출 이렇게 풀어보면서 출제가 이런 식으로 계속 힌트는 좋았었고 이런 출제 기법을 계속 유지할 거니까 내가 조금 앞으로 나올 시험 문제에서 어떻게 이걸 잘 분석하지? 그거에 대한 고민을 제대로 하시는 게 우리가 만나게 될 다음 주에 63회 2023년 한능검 첫 회차를 대비하는 올바른 자세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D1주 영상을 마치고 다음 주에 마지막 제 필살기 영상인 예상 문제 저격 특강 영상과 함께 여러분들의 시험을 돕기 위한 마지막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